점과 직선 사이 거리. 별표 5개 치라고 했죠. 일단 얘는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도 계속 쓰는 공식이라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공식인데, 잘 봐. 우리가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지난 평면좌표 시간에 썼는데 점과 직선이에요. 점과 직선. 그래서 이 점을 A라는 점이라고 잡았을 때 얘가 x1, y1이다 라고 이렇게 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직선이 지나가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줬을 때, 뭐 증명은 안 할게요. 증명은 나중에, 교과서에 있는 증명은 나중에 서술형 대비할 때 시험을 계속 볼 거야. 외우게 할 건데, 거리 공식이 뭐냐면 요 점에서 여기까지 수선을 내렸을 때 생기는 L을 요만큼을 거리라고 하거든. 되니? 요 주황색을. 그러면 요걸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잘 외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써져요. 그래서 공식을 쓸 때 a랑 x1이랑 곱해서 여기다 써주고, b랑 y1이랑 곱해서 여기다 써주고, c는 그냥 쓰고, 그 다음에 x, y의 계수 여기까지 써주면 된다는 뜻이야. 그럼 한번 연습해보면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자 직선은 그냥 내가 편하게 y는 x라고 할게요. 자 y는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쯤에 있는 직선이, 자 A라는 직선이 1,3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볼게. 그랬을 때 요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요 거리, 오케이. 그럼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쓰면 갑니다. 거리는 요 식을 먼저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정리를 해요. 즉 이런 모양으로 정리를 하는 얘기예요. 는 0의 형태로. 그럼 는 0의 형태로 정리를 하니까 요 식은 뭐랑 똑같냐면 y만 이항을 시켜주면 되니까 x-y는 그냥 0이다 이렇게 써진단 말이야. 그러면 얘 공식 그대로 쓰면 갑니다. 루트 요거 계수 제곱 1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제곱 쓸게요. 요렇게 쓰고 절대값 1이랑 곱해. 그래서 1 써주고 더하기 마이너스 1이랑 3이랑 곱해야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고, 상수항은 없으니까 그대로 0 써주면 이렇게 닫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거리 공식에 의하면 얘는 루트 2분의 계산하면 2가 나오죠. 그래서 루트 2와 같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공식 자체 활용은. 알겠니? 그러니까 숫자 대입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절대값 붙는다는 거 꼭 까먹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 잘 봐.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점 P에서 갑니다. 점 P x1, y1과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것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와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원점일 때 봐봐. 자 원점에 동그라미 치고, 자 원점이라는 얘기는 x1이라는 것과 y1이 0이죠. 그죠? 그럼 x1과 y1이 0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c만 남을 거예요. 상수항만. 됐습니까? c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c만 남으니까 걔가 뭐가 될 거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와 같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별표 하나 치세요. 자 그냥 단순한 거리 공식보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논리 자체는 뭐냐면, 잘 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 밑에 줄 직선 L' 위의 한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와 같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참고를 보시는데 참고의 밑줄쳐. 자, 어떤 하나의 직선 위에 한 점을 택할 때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식인데 계산하는 것 자체가 공식 자체가 워낙 좀 복잡하다 보니까 한 직선 위에 점을 택할 때에는 좌표가 간단한 점이나 좌표축 위의 점을 선택하면 뭐 계산이 편리하다. 요거는 이제 팁과 관련된 건데 잘 봐. 자, 문제에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이런 뜻이야. 두 개의 직선이 있지. 두 개의 직선 중에서 하나의 직선을 선택을 해서 그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그 직선을 지나는 점을 하나 잡으란 얘기예요. 점을 하나 골라서 그 점에서 수선까지,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라는 거거든. 자, 그게 왜 가능하냐면 잘 봐. 평행하다는 얘기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고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막 거리를 이따구로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거 거리 아닌가요?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거 거리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는 거리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알겠죠? 거리는 항상 뭐냐면 수학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란 말이야. 가장 짧은 거리. 그러면 기하 쪽에서 이렇게 도형 관계에서 가장 짧은 거리는 뭐냐면 직각으로 들어갈 때예요. 수직으로 만날 때. 근데 왜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라고 하냐면 자, 만약에 내가 여기를 A라고 잡아볼게. 그럼 이렇게 길이가 나오지. 그런 다음에 자, 다른 점 여기 한 B라고 잡아볼게요. 자, 여기 B라고 잡은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거리를 이렇게 수직을 내려볼게요. 그러면 얘랑 얘랑 서로 평행하죠. 근데 얘랑 얘랑도 평행하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서로 어때죠? 같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을 찾아서 거리 공식을 쓰나 요 점을 찾아서 거리 공식을 쓰나 계산한 결과는 서로 어떻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들을 찾을 때 아무래도 계산하기 편한 점을 찾아서 공식을 쓰면 훨씬 더 계산이 빠르겠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 잘 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하나의 직선, 둘 중 하나의 직선을 선택을 해서 하나의 직선 위에 점을 선택을 하세요. 고르세요. 알겠니? 선택을 하는데 이거 필기라. 계산하기 편한 걸로. 자, 둘 중에 아무 직선이나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점의 좌표를 하나 찾으라는 얘기야. 그 직선을 만족시키는 점을.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자, 점을 하나 골랐어요. 그럼 나머지 직선 있죠. 자, 남은 직선과 위에서 선택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공식이 뭐가 될 거냐면 점과 누구의 거리? 직선 사이의 거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이 거리를 구해주면 그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공식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공식은 외웠다가 또 헷갈려 오히려. 그냥 점 하나 잡아서 쓰자 라는 거거든. 자기가 외울 자신 없으면 밑에 공식은 외우지 마세요. 그냥 잘못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알고 있으면 돼. 이거 알고 있고 평행한 두 직선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점 하나 골라서 나머지 직선에다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주면 된다 라는 거. 자, 그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디 보시냐면요 17페이지에 2번 먼저 할게요. 2번 17페이지에 2번. 자, 17페이지 2번 보면은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죠. 보이시나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갑니다.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얘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이 0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되었냐면 L-라는 점은 2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직선 L 위에 한 점 A와 그 다음에 L- 위에 한 점 B에 대해서 선분 AB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선분 AB 길이의 최소값 밑줄 치고, 자, 직선이 그냥 얘가 두 개가 평행하다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근데 평행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왜 평행한지를 아냐면 우리는 잘 봐. 이거랑 이거의 개수와 이거랑 이거의 개수가 서로 어때? 같죠. 그죠? 그래서 x, y의 개수의 b가 서로 같다면 두 직선은 평행해요. 이건 뭐 중2 때도 배웠던 건데, 자, 이런 얘기야. 봐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2x 더하기 4y 더하기 3은 0이다 라는 요런 직선 비교해보면 얘도 잘 봐. 얘가 1이고 얘 2죠. 1대 2네. 1대 2. 얘도 봐봐. 얘 2고 얘 4죠. 몇 대면? 1대 2죠. 약분하면. 그러면 두 개가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됐니? 그리고 두 개 평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넘겨가지고 기울기 계산하면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그래서 기울기가 서로 같죠? 그러니까 평행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얘를 그냥 L이라고 놓고 얘를 L-라고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L 위에 어떤 임의의 점 A라는 점과 그 다음에 L- 위에 임의의 점 B라는 점을 선택을 했을 때 두 점 사이에 무슨 거리? 최소 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는 니네 대답해봐. 이거냐 이거냐. 1번이야 2번이야. 이거죠? 얘죠? 그럼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가장 짧은 거리 구하라는 얘기니까 결국 두 직선 사이에, 이 문제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점 하나 잡아야 되죠. 임의의 점 하나 잡아야죠. 자, 위에 거 갖다가 잡을게요. 여기서 내가 점 하나 고를게. 그럼 점 하나 빨리 고르는 방법을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 y를 넘겨. 마이너스 y를 넘겨.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2x 플러스 6이라는 식으로 바뀌죠. 그죠? 맞죠? 네. 여기에서 제일 계산하기 편한 점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 계산하기 편한 점. 그리고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무슨 절편? y절편. 이게 제일 빨라요. 0,6. 그럼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건 뭐예요? 0,6부터 어디까지? 2x 마이너스 y 빼기 9는 0이다 까지의 거리. 되니?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쓸게요. 자, 거리 d는 갑니다. 루트 요거의 제곱 2제곱 요거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제곱 이렇게 쓰고, 절대값 2랑 0이랑 곱하면 0,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얘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 자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5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5라는 값이 나와요. 따라서 유리화까지 하시면 거리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3루트 5와 같습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루트 5예요 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중요합니다. 정리하시고요. 여기요? 아니죠. 마이너스 1이랑 6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을 더해준 거죠. 네, 요 개수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예요.
공식은 다 덧셈이에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인데 요거 있죠.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써줘야죠. 오케이? 두 개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고요. 자, 예제 1번 해볼게요. 앞에 그 위에 있는 거 예제 1번. 자, 갑니다.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게 점 5, 마이너스 5,1이라는 점에서 직선 3x 플러스 ay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0까지의 거리가 얼마? 2. 공식은 루트 a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요거랑 요거 각각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잘 봐, 절대값 3이랑 마이너스 5 곱해요. 마이너스 15. 얘랑 곱해요. 더하기 a. 상수항 써줘요. 더하기 1. 한 개.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냐면 얘가 2다 라고 얘기했어.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잘 봐. 얘를 곱할게요. 이쪽으로 곱하고 여기 정리해보면 아직 절대값 풀면 안 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죠? 그럼 요 안에 것만 정리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a-14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는 2배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3제곱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잘 봐. 루트 있고 절대값 있어. 뭐 할래? 제곱. 양변 제곱하세요. 양변 제곱하면 절대값은 어차피 상관없이 그냥 뭘로 바뀌어요? 전체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죠? 어차피 절대값이라는 게 양수냐 음수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건데 양수를 똑같은 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4가 나오고 1을 제곱해도 4가 나오니까 부호가 상관이 없어지죠. 제곱을 하게 되면. 오케이? 그래서 양면을 제곱을 하겠습니다. 양변 제곱하시면은요. 자, 좌변은 a-14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이요 4가 되고요 곱하기 루트 안에 있는 거 빼서 쓰면 a제곱 더하기 9와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자, 전개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28a 더하기 14의 제곱하시면 196이 나오고 빼기 넘길게요. 4a제곱 마이너스 36은 0이다 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식 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a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a가 되고 더하기 160이 0이다 까지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자,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그럼 1, 3 쓰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28 나오게 하려면 44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곱하면 12이고 이거 곱하면 40인데 플러스 28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어디다 붙여주면 돼요? 여기다 붙여주시면 되죠. 다이아 여기 봐야지. 어디 바닥을 보고 있어요. 됐습니까? 따라서 A는 4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0 되니? 근데 문제에서 A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얘는 안 되네요. 따라서 답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3번 별표 하나 치세요. 예제 3번 마지막 문제. 자, 갑니다. 두 직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것과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에서 밑줄 같은 거리에 있는 점피의 자취 까지 밑줄. 그러면 이 문제는 뭐 자취의 방정식 문제거든. 자취의 방정식은 제가 따로 하루 날 잡아서 설명을 할 건데 자취는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점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점이 움직이면 니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점을 다다다다다다다다 찍어. 그럼
무수히 많은 점들이 그려지면 점이 모여서 뭐가 돼? 선이 되죠. 그러면 점이 이런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걸 이으면 뭔가 하나의 어떤 도형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취예요. 우리가 흔히 발자취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를 느껴보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뭐야? 발자취라는 게. 그냥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이 뭐 했는지. 그죠? 뭐 역사적 인물이나 아니면 뭐 이제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맨날 써져 있죠. 조상들의 발자취를 느끼며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는 게 발자취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식으로 표현해보자.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점을 설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점을 임의의 점 뭘로 잡냐? P라는 점을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해요. 자, 자취의 방정식 문제 풀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임의의 점 P라는 것을 X, Y라고 놓고 시작을 합니다. 미지수 놓는 거예요, 이게. 됐나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준 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잘 봐. 문제에서의 조건은 요 점 P는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항상 어떻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 번 직선, 2번 직선이 있을 때 1번 직선과 2번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늘.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됐니?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잘 봐. 첫 번째 직선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지금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 하나 있죠? 보이시나요? 그럼 요 직선으로부터 어디까지? P라는 점, x, y까지의 거리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x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부터 x, y라는 점까지의 거리. 그래서 요 거리를 내가 D1이라고 놓고 요 거리를 내가 D2라고 놓으면 D1과 D2가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 놓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자, 가보겠습니다. D1부터. 자, D1의 식 세울게요. 자, D1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루트 1제곱 더하기 2제곱 분의 절대값 x 플러스 2y 빼기 1 이렇게 나와요. 얘랑 1이랑 곱하고 얘랑 2랑 곱하고 상수항 써준 거예요. 요게 D1. 됐니? 그 다음에 D2 갑니다. D2는 마찬가지로 쓰면 2배의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절대값 2x 플러스 y 플러스 1 하고 절대값 닫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의 식이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 나와야죠. 같다. 그럼 잘 봐. 일단 분모부터 볼게요. 분모 루트 5죠? 루트 5죠? 두 개 같다 로그로 놓지? 그럼 어떻게 돼요? 지워져요. 그럼 나오는 식이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 절대값이 2x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절대값과 같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니네 이거랑 똑같거든. 잘 봐. 절대값 x가 3이다 라고 나오면 x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x는 뭐라고 풀었었어요? 뿔마 3이다 이렇게 풀죠. 얘도 똑같아요. 여기를 내가 절대값을 풀어주고 여기도 절대값 풀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써주면 돼? 그냥 절대값 푼다고 하면 요거
이렇게 쓰면 돼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뿔마 2x 플러스 y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돼요. 절대값 두 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자, 그럼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는 둘 다 플러스인 경우죠. 그러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2x 플러스 y 플러스 1과 같은 거네.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식을 싹 다 넘기겠습니다. 자, 싹 다 넘기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y 그 다음에 빼기 2가 0이다 이렇게까지 나오죠. 됐어요? 그럼 뭐 마이너스 부호만 좀 정리해주면 첫 번째 식은 x 마이너스 y 더하기 2가 0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올 텐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취의 방정식 중에서 그 그래프가 누구를 지나는 걸 찾으래요? 원점 지나는 걸 찾으래요. 그럼 여기다가 원점 하나만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원점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대입해 볼게. 그래서 0,0을 대입합니다. 0,0을 대입하면 근데 얘가 0이고 얘가 0인데 여기가 2가 돼서 2가 0이다 라는 식이 나와버리죠. 그죠? 그럼 2가 0이다 라는 식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원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0,0 대입했는데 성립하지 않으면 점을 지나는 거야 지나지 않는 거야? 지나지 않는 거예요. 되나요?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는 언제가 되냐면 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x 빼기 y 빼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네요. 부호가 다 붙어서. 오케이. 그럼 얘도 한쪽으로 싹 넘깁니다. 그러면 3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플러스 3y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사라져요. 그래서 0이다까지가 나와요. 그럼 3도 나눠버리면 누가 되냐면 x 플러스 y는 0이다 라는 식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자, 잘 봐. x랑 y에다가 0,0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0이랑 0 대입했어요. 0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아, 그럼 얘는 성립하네요. 0,0을 지나네요. 따라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y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자취의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야. 자, 요런 식으로 풀어가는 건데 해도 돼요. 똑같이 나와요, 결과는. 왼쪽으로 넘기나 오른쪽으로 넘기나. 자, 네,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요게 이제 자취의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야. 근데 자취의 방정식 중에서 되게 유명한 애들이 몇 개가 있거든. 얘도 그 중에 하나인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는 문제랑은 상관없어요. 문제랑은 어떻게 보면 크게 상관없는데 문제 다시 볼게. 두 직선으로부터 밑줄 아까 치라고 그랬잖아.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이루는 도형, 자취의 방정식이죠. 그죠? 그럼 걔는 어떤 도형이냐면 잘 봐. 상황이 이거야.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거리가 같은 누구? 점 P. 움직이는 점 P가 만드는 도형의 방정식인데 요거 만족하는 애가 누구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한 게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예요. 니네가 지금 한 이게 비율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으로 설명해 줄 건데 잘 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들이 만드는 도형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자, 왜 각의 이등분선인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것만 지울게. 요거까지 설명하고 끝낼게요. 보세요. 자, 각의 이등분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는데 1학년 때. 자, 봐봐. 직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그냥 쌤은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볼게. 그랬을 때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뭐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 점을 지나면서 얘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직선이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잘 봐. 각이 같죠? 이등분선이죠? 그러면은
가계 이등분선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여기에서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요 직선으로부터 수선을 내리면 요로 수선을 내렸을 때 요만큼 길이와 여기로 수선을 내렸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항상 어떠냐면 항상 같아요. 왜 같냐? 두 개가 합동이라 그래요. 각이 같고 변이 있고 직각 직각이라서. 근데 요 점에서도 만약에 잡았다고 하면 요렇게 수선 내리고 요렇게 수선 내렸을 때 길이가 같아요. 얘네끼리 항상 같아요. 왜? 얘도 합동이잖아. 똑같이 요렇게 생긴 직각이랑 요렇게 생긴 직각이랑. 그럼 결론, 가계 이등분선의 위에 있는 점들에서 하얀색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떤 점에서 수선을 내리던 간에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거죠. 그죠? 두 개, 자 봐봐, 두 개, 하얀색 두 개 직선 있지? 그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 점들이 어떤 도형을 만드냐? 바로 이런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직선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장하면 이렇게도 직선이 하나 나오죠.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요 주황색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고? 직선까지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다고, 같다고. 두 개 길이가 항상 같다고. 알겠니? 어떤 점에서 수선을 내려도. 근데 잘 봐. 근데 우리가 지금 예제 3번을 풀어봤지만 예제 3번에서 식이 하나 나왔어? 두 개 나왔어? 우리 방금 풀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몇 개 나왔어요? 두 개 나왔죠? 두 개. 그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 나왔다는 얘기는, 식이 두 개라는 얘기는 직선이 몇 개라는 거야? 두 개죠. 다른 식인데 이해되니? 직선이 두 개라고. 여기 봐. 가계 이등분선이 그건 몇 개란 얘기야? 두 개란 얘기야. 어떤 각 어떤 각? 요 작은 각 갖고 했으면 이제 어디 가야 돼? 큰 각도 있죠. 이쪽에 생기는 각. 그럼 이 각을 이등분하는 것도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선과 이렇게 수선 내린 이 수선 거리도 항상 어떻다? 항상 같아요. 그래서 잘 봐. 하얀색 직선 두 개를 가지고 두 개가 교차가 되었을 때 저 조건,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 P가 만드는 도형이 누구냐? 가계 이등분선이고, 그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 했던 것처럼 이렇게 거리가 같다는 걸로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거리 같다고 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배운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에 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인수분해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인수분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피타고라스 배웠으니까 피타고라스 나오죠. 피타고라스 쓰는 문제 낼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면 이거는 니네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점으로부터의, 아니다, 다시, 어떤 점인데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나와? 오케이? 문제에서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해라 라고 한다면,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그때 식은 뭘로 세우면 되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식을 세워서
두 개의 거리가 각각 생기겠죠? D1이라는 것과 D2라는 게 생기겠지? 그랬을 때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고 놓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 막 나중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이나 뭐 아니면은 문제 풀다가 갑자기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나왔으면 선생님이 이게 뭐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 거랑. 알겠죠? 그리고 가계 이등분선은 무조건 몇 개씩 생겨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씩 생겨요. 늘. 큰 각 나누는 거, 작은 각 나누는 거. 알겠죠? 요거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것도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자취의 방정식에서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직방이 끝났어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다 끝났어요. 오케이, 점과 좌표랑 직선의 방정식이.